제일 큰 거는 뭐 첫 번째로 어쨌든 내년도 전 세계 경제가 미국도 올해 성장률 뭐 한 3% 가까운 성장률에서 내년도에는 1.5에서 한 1.7, 8 네. 뭐 그 정도 낮은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도 올해 5.3에서 내년도에는 뭐 한 4.3 이렇게 좀 낮아질 것 같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는 잡히겠지만 기업들이 물가 안정에 따라서 명목 매출액이 계속 둔화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더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 나눴듯이 시장 금리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약간 우여곡절 끝난 게 아닌 그런 그림. 금리가 조금 미국 제 10년물 기준으로 한 4.0%에서 오락가락한 이제 그러한 양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조금 제약하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위로 슈팅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은 저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위험을 제어하는 미국이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완전히 부러질 정도로 나빠지면 달러는 강세로 치솟고 또 미국이 그 정도로 어려우면 다른 나라 경기는 오죽 어렵겠습니까? 네. 유로존을 비롯해서. 근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미국 경제가 좀 연착륙 해주는 덕분에 전 세계 경기가 좀 버티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제일 저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우군은 연준보다는 기업 실적일 것 같아요. 네. 기업 실적이 좀 매크로 보는 사람들을 되게 당혹스럽게 하는 그러한 기업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요? 생각보다는 매크로의 결보다는 좋아서. 좋아서. 네. 매크로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3%에서 뭐 1.5%로 떨어지면 반토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그런 정도의 기울기 떨어진 그리고 미스하느냐 내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 EPS 그로스를 보는데 뭐 5% 미만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혁신 성장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기업 네. B2C 기업들도 미국의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이익이 안 무너진다면 이거는 주식시장 매크로는 조금 둔화돼서 물가와 금리가 조금 진정되고 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연준의 피벗도 좀 가까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상태에서 기업 이익은 그렇게 안 무너진다? 그걸 다 조합해보면 주가 많이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으로 봤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그런 시각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올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는데요. 뭐 올해 연간 한 2.4% 성장, 뭐 컨센서스가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컨센서스가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미국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소비 사이클은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가계저축률이 너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실질소득 감소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폭이 문제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하고 이제 비슷한 견해를 가진 데가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입니다. 네. 거기서 계속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 올 것이다.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렇게 전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폭이 얼마일 것인가. 문제는 연착륙일 것인가, 경착륙일 것인가. 근데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좋을 때는 굉장히 빨리 좋아졌다가 맞아요. 또 나빠질 때는 가계,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반응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경착륙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내년으로 미룬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아니 경기 좋은 건 좋은 대로 갔다가 이제 꺾일 수도 있는 건지 정말로 그냥 정책적으로 아니면 유동성의 힘으로 그냥 경기 침체를 미룬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결일까요? 경기 침체가 좀 미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가 정부에서 준 돈도 있고 네. 그동안 저축이 좀 많이 쌓였거든요. 맞아요. 이 저축 가지고 계속 올해 소비를 많이 해버렸다. 네. 근데 최근에 저 미국 한 금융회사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미국 가계 63%가
그 달 번 거를 그 달 다 써버리더라고요. 저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쓰고 또 일부 못 갚는 거를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게 네. 68%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미국 가게가 소비를 앞당겨서 써버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좀 미뤘다.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피터 린치도 그러고 워런 버핏도 뭐 나는 경기 전망 자료 이런 거 10분도 안 읽는다. 10분을 내가 읽었다면 그거는 나의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그런 말 들을 때 아니 수많은 기관에서 경기 전망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30년 동안 봤지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전략을 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 전망을 보고 전략을 짜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년에 아주 이 이슈가 많은데 미국 대선, 그다음에 우리나라 총선, 네. 1월 달에 대만 총통선거 네. 등등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 이 정권에서 주식이 되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중립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누가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주가는 무조건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로윈 전략을 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무조건 산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치는 중립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랠리는 또 시작된다. 네,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의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크게 영향 없습니다. 네.